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수요일 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대표팀 감독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참 좋은 소통이 잘 되는 팀같이 들리십니까? 하지만 그 팀에서 벌어진 일이 소위 팀 추월 스케이트 스피 경기였습니다. 왕따론입니다. 여러분, 백철기 감독이나 김보람 선수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그 조직을 움직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대한체육연맹, 빙산연맹의 문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재개 문제 그리고 북미대화 전망을 주제로 해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말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미연합훈련 재개 문제 그리고 북미대화 조금 전에 YTN 뉴스로 들으셨죠.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간에 오히려 만남이 있을 뻔했다라는 뉴스 말이죠. 평창 동계올림픽 최고 인기 종목 컬링입니다. 급부상했습니다. 그야말로 컬링 신드롬 수준인데요. 2부에서는 대한민국 컬링의 대보라고 불리죠. 김경두 경북 컬링훈련원 원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컬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수요일 3부와 4부는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놓고 벌어진 여야 간 공방을 주제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함께 토론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대화에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월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정확하게 발표할 것이다.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나와서 겨울올림픽 이후에 한미연합훈련이 어떻게 재개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말을 한 내용입니다. 남북관계 진정과 북미대화 중재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쩌게 보면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어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다.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서두른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이다. 다급한 상황이 다 반영된 완곡한 어법을 쓰신 걸 이해되시겠습니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해빙 모두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는 한미 군사훈련 어느 시점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참 무슨 선문선답하듯이 송영무 장관의 알 수 없는 표현. 네.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로, 한미연합훈련은, 더 이상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 없이 평창올림픽 이후에 재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이렇게 일단 느껴지고요. 예. 두 번째는 다만 지금 정국은 올림픽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국이기 때문에 네. 한미 간의 올림픽 기간 중에 군사연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네. 이 두 가지가 국방부 내부 방침이자 한미 간의 합의된 원칙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이 나오는데 이 한미 군사연습을 북한하고 대화를 푸는 카드로 쓰겠다는 의지입니다. 야. 그거는 북한의 태도를 봐가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방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신호로 느껴지거든요. 예. 그런 만큼 평창올림픽이 막 끝난 그 네. 직후의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김종대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통보해주면 그때 발표하겠다. 이렇게 들리던데요.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네. 많이 미국 쪽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합니다. 미국 쪽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요. 약간 제가 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예. 그 작년에 8월에 한미 군사 연습이 미국의 아무런 전략 자산도 오지 않고 훈련 규모도 반 이하로 줄여가지고 아주 요식행위로 치러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그때 왜 그렇게 그럼 연합훈련을 누가 주도해서 이렇게 축소한 것이냐. 네. 그때 우리 정부가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이번에 8월 위기설이 고조되면 정말 힘들다. 그래 미국의 전략 자산은 좀 빼자. 이렇게 해서 전략 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주요 전략들이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만큼 이 연합훈련에 관한 사항만큼은 우리 해역, 우리 근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뭐 말씀은 하셨지만, 말씀 주셨습니다만, 훈련 발표 시점 미룬 거, 여기에 대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에게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NCND 하기로 했다. 이런 말을 한 걸 봐서는 우리가 조금 의견을 강하게 제시한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자, 우선 이 올해 한미연합훈련만큼은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또 규모도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올림픽이 열리기 한 달 전쯤, 올해 1월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차 안에서 미국의 MBC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올림픽 때문에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격적인 공개를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이게 북한으로 하여금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도록 한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항상 남측과 대화를 하느냐 마느냐 기준이 한국 정부가 미국을 얼만큼 움직일 수 있냐. 이걸 보고서 한국하고 대화 여부를 결정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은 제법 미국 정부를 움직인다는 인상을 줬어요.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미국에선 가만히 있는데 한국 정부가 먼저 그 연기 사실을 공개하고 나오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평창올림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북한으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촉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재개하는 문제는 그럼 어떠냐. 그러면은 북한하고 지금 대화의 레버리지를 쥐고 있는 거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우리 정부거든요. 그렇다면 미국도 이 훈련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번만큼은 한국 정부 의견을 훨씬 더 비중 있게 참고할 수밖에 없죠. 그래. 그러면은 한국 정부 말대로 연합훈련을 추가 연기하거나 축소한다고 하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 같냐. 이렇게 우리 정부에 묻겠죠. 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때 답변을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방금 문재인 대통령의 또 기차 안에서의 말씀도 주셨지만, 강경화 장관, 외교부 장관 이야기는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이 있고, 한미동맹은 견고하다라는 말을 1시간 전에 지금 뉴스로 올라오고 있고요. 또 문정인 특보, 가끔 가다가 돌출 발언으로 좀 화제에 오르시는 분이기도 한데, 이분도 지금 9분 전에 나온 뉴스를 보면, 기사를 보면 4월 초 한미연합훈련 지금 바꾸기 힘들다. 이렇게 마치 북한을 옥죄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충분한 긴밀한 대화를 가져가면서 한미 군사훈련의 재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특별히 사견을 덧붙이기보다는 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말을 작년의 사례에 빗대서 한번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어쩐 일인지 북한이 여름에 한 60일 정도 아무런 전략적 도발을 안 했어요. 미사일 발사도 안 했고 핵실험도 안 했습니다. 그러자 즉각 트럼프 대통령이 7월에서 8월쯤 되는 시간에 트위터에다가 김정은 위원장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썼고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 직전에 아무런 전략 자산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축소된 형태로 요식행위로 연합훈련을 하는 것으로 발표가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 훈련을 하기는 한다. 이 훈련 자체를 안 함으로써 북한에 굴복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대신 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축소함으로써
어느 정도 북한을 탐색적으로 관리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떠냐? 예. 저는 그때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자, 훈련을 하기는 한다. 이건 아까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원칙이라는 건데, 예. 다만 북한하고의 대화를 위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어떤 전력의 수준을 축소한다거나, 네. 또는 장소를 좀 더 외곽으로 옮겨서, 예컨대 동해 북한 가까이는 안 간다든지, 네. 뭐 이런 어떤 변형된 형태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건 작년 8월에 이미 겪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훈련을 안 함으로써 한미가 굴복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렇네요. 이런 중간 수준의 절충인데 네. 이게 바로 변형된 쌍중단의 프레임이다. 그 쌍중단의 프레임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펜스 부통령하고 김여정하고 그 면담 계획이 있었다는 뉴스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국무부가 기밀급인 그 평창 전말을 공개한 내용인데 북한은 오늘 노동신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미 군사훈련이 계속되는 한 북미 대화는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자, 이 지점이 이제 북미 간의 힘겨루기에 가장 그러네요. 결정적인 지점이 됩니다. 예. 북한이 작년에 전략적인 도발을 중지하면서도 여전히 했던 말은 한미연합 훈련이 있는 한은 예.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 이 말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한미연합 훈련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 단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만 한다면 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예컨대 어느 정도 뭐 지나친 홍보라든가 또는 네. 전략 자산의 어떤 무력 시위성의 과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제거하고 네. 그러면서 훈련의 목적만 내실을 기하는 선으로 가준다면 네. 북한은 체면이 쓰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적절하게 훈련 목적을 성취하고 북한은 나름대로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 있는 좀 네. 환경을 마련해주면서 우리가 중재 외교를 통해 북미 간의 어떤 접점을 찾아주는 이런 네. 형태로 아마 전국이 관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총애를 받고 있는 딸이죠. 백악관 뭐 선임 고문이라고 하는데 방한을 한단 말입니다. 폐회식을 앞두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올까요? 아무래도 이제 김여정하고 잘 대비가 되는 예.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어떤 에이전트 외교 대리인이 누구냐 이런 걸로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방카나 김여정은 매우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방카의 방한에 예. 어떤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을 관리하면서 얻었던 교훈을 잘 정리해서 전달한다면은 트럼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확실한 통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트럼프가 그 국무부의 동성애 대사를 없애려고 할 때 이것을 저지한 인물이 이방카거든요. 예. 그러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결연하게 표명한 정책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 만큼 지금 트럼프가 대북 정책을 푸는 프로세스가 네. 그렇게 한 곳으로 모아지지 않았고 예. 또 그 대북 정책의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 네. 이방카의 발언은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폐식, 그런 점에서는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폐식에 혹시 북한 쪽에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비중 있는 인사가? 지금 폐회식까지는 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도 뭐 별다른 동향이 없는 걸로 봐서는 네. 이전에 김여정을 상대하는데 공을 들였듯이 이번엔 미국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이방카하고 대화의 시간과 그 대화의 어떤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 김여정하고는 2시간 넘게 대화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김정은 친서도 우리가 아직 내용은 모르지만, 예. A4지 한 장 정도 분량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부속실장한테 이거 잘 보관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북한하고 나눈 대화의 태반을
아직까지 국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카하고도 그만한 또는 그에 못지않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한다 이렇게 아마 네. 모양을 가져가게 되면 이거는 북미 간에 상당한 수준의 간접 대화가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이 북한에 대한 코피 전략 얘기가 나오고 예. 또 북미가 치킨 게임으로 어쩔 수 없이 빨려드는 이 상황에서 예. 우리의 중재 외교의 역할이 너무나 커졌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결국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권 전반기에 이것이 과연 바로 최대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네. 아마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방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선 라인, 중국과의 비선 라인도 상당히 비중이 있고 이방카도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건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이야기를 긴밀하게 할 것인가 이것도 지켜봐야 될 내용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방카는 네. 폭주하는 트럼프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충동적 성향의 네. 트럼프가 무언가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네. 이런 역할로 지금까지 이해가 돼 왔거든요.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